초기라면 염증을 긁어내는 잇몸 치료로 충분하다. 하지만 치주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이 환자의 경우 치과용 탐침이 무척 깊숙이 들어간다. 뼈가 녹아내리고 염증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다. 의료진은 잇몸을 절개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깊은 곳의 염증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다. 잠시 후엔 고리식 임플란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인공코를 이식했다. 염증으로 손상된 치조골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치조골의 재생을 돕기 위해 차폐막도 준비됐다. 잇몸이 치조골로 차오르는 것을 차단하는 막으로 골 이식 부위에 덮어준다. 최근엔 이 같은 골 유도 재생술로 중기 이후의 치주염까지 치료가 가능해졌다. 초기나 중기의 치주염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치료입니다. 따라서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치과의사 상의해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주 치료를 통해서 자기 일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따뜻한 물 없어요? 택시 운전을 하는 이계영 씨는 얼마 전부터 잇몸이 시리고 붓는 증상 때문에 찬물도 마실 수가 없다. 조금 피곤하거나 오늘같이 손님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오른쪽 어금니 부분의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 치주염의 초기 증세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씹어 먹었는데 지금은 살살 천천히. 택시엔 늘 치약과 칫솔을 챙겨 다니며 식사 후엔 하루 3번 어김없이 양치질을 한다는 이계영 씨. 그에겐 왜 잇몸 질환이 생긴 것일까? 제작진은 서울대 치주과의 도움을 받아 평소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잇몸 질환이 의심된다는 성인 남녀 8명의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탐침을 갖다 대자 출혈이 보인다. 염증 때문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병원을 찾기 직전 모두 양치질을 한 상태다. 그렇다면 입안은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세균이다. 세균이 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충치와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가득했다. 좀 더 객관화된 수치를 얻기 위해 치태와 치석에만 염색이 되는 특수 시약을 통해 치아 전체의 면적 대비 그 양을 알아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8명 모두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진단됐고 치아의 50% 이상에서 치석과 치태가 검출됐다. 평소 관리하던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는 양치질이 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치태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치은염에서 치주염까지 다양한 심도로 질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양치법에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겐 변형바스법이라는 새로운 양치법이 제안됐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넣고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흔들고 쓸어내리며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주 질환에 효과가 있다. 각각의 치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변형바스법의 핵심은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 골 부분에 넣는다는 것이다. 치태와 치석이 잇몸으로 파고드는 걸 막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2주간 변형바스법의 효과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규칙은 3가지. 변형바스법으로 양치질하고 치실과 치간칫솔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양치질을 하도록 했다. 실험 시작 7일째, 양치법을 바꾼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시간을 하고 이 치실을 하고 나면은 잇몸이 시원하게 물을 좀 오물오물 해서 이렇게 버리면 머리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변형바스법과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 효과엔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골고루 하듯이 혀를 이렇게 돌려보면 잇몸 자체가 약간 상쾌하다고 그래요. 이가 시린 증상이 심했다는 김유진 씨는 이미 치료 효과를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바로 이가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시리고 이렇게 아팠는데 잇몸도 아파도 계속 닦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 그게 아픈 게 없었어요. 약속한 2주가 흘렀다. 참가자들의 잇몸에선 눈에 띄게 출혈이 줄어들었다.
시약 검사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 치태와 치석의 양을 측정한 치면 세균막 지수가 크게 감소했고 70% 가까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염증 상태를 평가하는 치은 출혈률에서도 대부분 감소했다. 몇몇 참가자들에겐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양치질만으로 치주염이 완치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연 치아가 최고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타고난 치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를 위한 수단일 뿐 자연 치아를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나의 치아를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 밝은 모습들이죠. 이 아이들은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 즉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만 무려 50만 명, 병의 종류도 100여 종에 이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3주 동안 희귀난치성 질환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올해 나이가 15, 18살인데도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 아기가 되어가는 재우, 재성이 형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재성이가 고난잠에 빠져 있다. 형 재우와 나란히 누워 잠든 시간. 재성이가 또다시 경기를 시작한다. 재성아,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되풀이되는 경기. 경기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잠조차 마음 편히 잘 수 없다. 사실이 뭔지 그냥 애간장이 녹는다니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왜 사냐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3.5kg의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 장군감이란 얘기를 들었던 형제. 태어날 때는 진짜 아무 일상 없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다 예정일 날 진짜 아무 일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뭐 이런 줄 진짜 전혀 몰랐죠. 저는. 7살 무려 병이 악화되기 시작해 지금은 18, 15이 된 형제는 같은 병 뮤코다당증을 앓고 있다. 굳어가는 몸을 풀어주려고 엄마는 오늘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 그러면 자꾸 굳어지잖아요. 전혀 이게 안 펴지잖아요. 꼬그라가지고 엄청 안 펴. 서서히 이제 몸이 자꾸 굳어지고 이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래 그게.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 이제 안 해주는 것보다 낫겠지 싶었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 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퇴화되어 간다. 가을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갈아서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막 꼴깍 삼키니까 이게 이제 또 혹시 기도 막을지도 모르잖아요. 기도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계속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묽게 갈아줘도 삼키기가 쉽지 않다. 얘들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지 18년. 지난 18년 동안 뮤코다당증이란 희귀병을 앓는 형제의 손발이 되어온 엄마. 여기 한번 가려가면 최소한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손목이 하도 써서 그러는지
여기가 이제